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주 적은 돈만 있으면 밤새 화장실 때문에 여러 번 깨어나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심지어 값비싼 수면제도 쉽게 해내지 못합니다. 의심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수십 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야간요나 불면증, 얕은 잠은 약이나 수술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완전히 다른 진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저의 스승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의학의 대가이자 저에게 의사의 도덕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올해로 96세이신데 그 나이에도 여전히 정신이 또렷하고 피부가 건강하며 무엇보다도 매일 밤 아침까지 깊이 잠을 주무십니다. 한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비틀거리며 일어날 필요도 없고 불면증으로 한숨 쉬는 일도 없습니다. 저는 여쭤보았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중년인 것처럼 건강과 숙면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스승님은 자애롭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은 놀라운 자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단다. 밤은 뇌와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이지. 잠이 끊기면 피곤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억력 저하, 심혈관 손상, 뇌졸중 위험 증가, 어둠 속 낙상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숙면을 지키기 위해 비싼 약은 필요 없단다. 비밀은 아주 평범한 것에 있지. 누구나 시장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 말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의사인 저도 그렇게 단순한 방법이 있을 거라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실험해보고 환자들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방법 하나만으로 깊은 잠을 되찾았고 단 한 알의 약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환자가 있습니다. 72세 은퇴한 여교사였는데 매일 밤 4번은 화장실 때문에 깨어야 했고 낮에는 머리가 멍하고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운명이라 여기며 평생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방법을 일주일만 실천한 뒤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를 만나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깊이 잠드는 게 어떤 기분인지 잊고 살았어요. 지금은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때로는 가장 복잡한 문제의 해답이 바로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약도 아니고 귀한 약재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아는 아주 흔한 과일일 뿐인데 단 7,000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그 과일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놀라운 힘을 지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따라하면 좋아지기는커녕 몸이 더 피곤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밤마다 자꾸 깨어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아침에 또렷한 정신과 활기찬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죄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만 투자해 영상을 보시는 것이 때로는 수십 년의 건강하고 평온하며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노년의 밤 주치의라고 불릴 만큼 자연스럽게 잠들고 깊이 잘 수 있도록 조용히 도와주며 잦은 화장실로 인한 수면 중단을 없애줍니다. 이 놀라움은 바나나가 주는 영양 성분에 있습니다. 먼저 칼륨입니다. 칼륨은 체내 염분과 수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저녁에 짜게 먹으면 혈중 염분이 높아지고 몸은 염분을 배출하기 위해 소변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여러 번 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나로 칼륨을 충분히 보충하면 그 균형이 안정됩니다. 몸이 과도한 소변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지고 야간 화장실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바나나에는 천연 마그네슘이 풍부하며 이 미네랄은 온몸의 근육에 부드러운 마사지처럼 작용합니다. 특히 방광을 이완시켜 뇌로 소변이 마렵다는 가짜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돕습니다. 덕분에 아직 갈 필요가 없을 때 불필요하게 잠에서 깨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은 트립토판입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특별한 아미노산입니다. 체내에 들어오면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으로 바뀌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어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이 호르몬은 부드러운 담요처럼 뇌를 감싸 깊고 평온한 잠으로 이끌어 줍니다.
더 반가운 점은 바나나의 효과가 수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깊이 잠들면 몸이 회복되고 면역력이 강해지며 기억력이 또렷해집니다. 심지어 피부가 혈색을 되찾고 마음도 밝고 즐거워집니다. 하지만 바나나를 아무렇게나 먹는다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과 정확한 타이밍에 먹어야 바나나의 힘이 최대한 발휘됩니다. 바나나가 좋다는 건 알지만 잘못된 시기와 방식으로 먹어 효과를 못 보고 오히려 역효과를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곧 드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섭취 시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일 때 아침이나 점심에 바나나를 먹는데 익숙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며 바나나는 여전히 몸에 좋은 에너지와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바나나를 숙면의 조력자로 활용하려면 섭취 시기를 바꿔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입니다. 이때가 바로 황금 시간대로 몸이 충분히 영양소를 흡수하고 트립토판을 세로토닌, 이어서 멜라토닌으로 전환시켜 쉽게 깊은 잠에 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먹으면 위가 이미 쉬고 있는 상태라 소화가 더뎌지고 더부룩함과 불편함이 생겨 오히려 수면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시기뿐만 아니라 바나나의 온도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바나나는 젊은 사람에게는 괜찮을 수 있지만 노년의 몸에는 약한 위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운 바나나는 위경련, 소화지연, 더부룩함과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먹기 전 바나나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껍질을 벗겨 도자기 그릇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약 40초 정도 돌리거나 에어프라이어로 가볍게 구우거나 기름 없는 팬에 아주 약한 불로 데워도 됩니다. 따뜻한 바나나는 몸속에 들어가면 마치 생강차처럼 신경을 안정시키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며 잠들기 전 자연스러운 이완감을 줍니다. 더 강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따뜻한 바나나 위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보십시오. 계피는 오래전부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나의 마그네슘과 트립토판과 만나면 상승 효과를 내어 몸이 더 빠르게 이완되고 숙면에 쉽게 빠져듭니다. 작은 한 꼬집의 계피가루만으로도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섭취량은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것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양이 풍부하지만 천연 당분도 적지 않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밤에 바나나를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더부룩함과 복부팽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숙면은커녕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밤을 새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일반인이라면 하루 한 개가 적당합니다. 당뇨나 혈당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반 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후 몸의 반응을 지켜보고 안정적이면 한 개로 늘려도 됩니다. 성급하게 늘리면 안 되며 몸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저는 성급함 때문에 안타까운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60이 넘은 한 여성분이 친구의 권유로 잠을 잘 자려고 매일 밤 바나나를 3개씩 먹었습니다. 결과는 단 5일 만에 혈당 급상승, 복부팽만, 소화불량, 불면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놀라고 본인은 지치고 후회했습니다. 다행히 제때 치료받아 후유증은 없었지만 그 일은 그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값비싼 교훈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실천해 크게 호전된 사례도 많습니다. 대구에 사는 70세 남성분은 매일 밤 4번이나 깨서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저녁에 짠 음식을 줄이고 잠자기 2시간 전 따뜻한 바나나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드셨습니다. 그 결과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한 번만 깨고 몸이 훨씬 건강해졌으며 정신도 한결 밝아졌다고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차이는 바나나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올바른 시기, 올바른 방법, 올바른 양으로 먹으면 바나나는 깊은 잠의 열쇠가 됩니다. 그러나 잘못 먹으면 오히려 몸을 지치게 하는 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나를 약처럼 생각하세요. 약은 정량을 지켜야 함 효과가 있습니다. 과하면 인삼조차 독이 됩니다. 그 밖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물론 좋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아무렇지 않게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체내에서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나나를 많이 먹으면 혈중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근육이 마비되며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신장 질환을 치료 중이거나 신부전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장 질환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당뇨, 고혈압 같은 다른 만성 질환이 있거나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 중이라면 역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나나는 익숙한 과일이지만 분명한 생리적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속으로 이런 의문을 품으실 겁니다. 어떻게 바나나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혹시 의사가 과장하는 건 아닐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처음에 스승님께 이 비밀을 들었을 때 똑같은 의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바나나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특별한 것은 우리 몸 자체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있고 단지 알맞은 열쇠만 주어지면 됩니다. 바나나는 그저 나이가 들며 굳어버린 자물쇠에 꼭 맞는 열쇠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더 안심하실 수 있도록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바나나가 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바소프레신은 밤에 일하는 문지기와 같습니다. 그 임무는 우리가 자는 동안 신장이 지나치게 많은 소변을 만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이 문지기 덕분에 방광이 금세 차지 않고 우리는 아침까지 편히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문지기가 점점 지쳐 이를 게을리합니다. 바소프레신 분비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밤에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방광은 빠르게 차고 계속해서 소변 신호를 보내 우리를 잠에서 깨웁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층이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전해질 불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칼륨과 나트륨 사이의 균형을 지키려는 저울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매운 라면 한 그릇, 짠 김치 몇 조각, 짠 생선조림 같은 음식을 먹으면 혈중 나트륨 수치가 올라갑니다. 몸은 이 염분을 희석시키기 위해 소변을 더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방광은 더 빨리 차고 당연히 우리는 또 깨어야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저녁 한 끼 짠 음식만으로도 야간요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방광의 노화에서 비롯됩니다. 젊었을 때 방광은 새 고무공처럼 팽팽하고 탄력이 있어 충분히 많은 소변을 저장한 뒤에야 뇌에 가득 찼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공은 점점 탄력을 잃고 딱딱하고 예민해집니다. 아주 적은 양의 소변만으로도 금세 도와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 결과 실제로는 화장실에 갈 필요가 없는데도 잘못된 신호가 계속 올라와 우리를 깨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는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비밀은 바로 그 천연 영양 성분에 있습니다. 바나나는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는 칼륨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륨이 충분히 보충되면 체내 전해질 균형이 회복되고 소변 생성량이 줄어들어 밤중에 깨어나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나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이 미네랄은 방광 근육의 경련을 진정시켜 줍니다. 다시 말해 마그네슘은 방광을 토닥이며 편안히 이완시켜 뇌로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나나가 트립토판을 공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세로토닌으로 이어서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멜라토닌은 바로 수면 호르몬으로 뇌가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에 들어가 깊고 온전한 잠을 자도록 합니다. 이렇듯 바나나 한 개만으로도 세 가지 근본 원인, 즉 바소프레신 부족, 전해질 불균형, 방광 노화에 동시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몸이 결핍된 영양을 제때 채워준 결과일 뿐입니다. 몸은 필요한 것을 정확히 얻으면 스스로 회복하고 조절하며 깊은 잠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저는 의심이 많은 환자들을 수도 없이 만나왔습니다. 한 65세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바나나 하나가 불면증을 해결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나나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것은 할머니의 몸입니다. 원래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문을 열어줄 열쇠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2주 후 그분은 환한 미소로 돌아와 수년 만에 처음으로 6시간을 내리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듯이 바나나가 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몸이 올바른 지원을 받을 때 스스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매일 밤 4번 깨던 것이 2번으로, 1번으로 줄어들고 마침내는 놀라운 아침을 맞게 됩니다. 어제 밤은 1번도 안 깼네. 이 순간을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얼굴에서 보아왔습니다. 불면증을 운명이라며 절망하던 노인부터 야간 요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지쳐있던 할머니까지 모두가 다시금 자신의 몸이 여전히 강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단지 올바른 도움만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랍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곧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를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밤새 푹 자고 더 이상 뒤척이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는 그 순간을요.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것은 기쁜 일입니다. 최소한 그것은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즉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가 빠를지 더딜지는 여러분이 제대로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일상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나나가 밤의 의사라면 잠들기 전에 작은 습관들은 우리를 평화로운 수면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바나나를 올바르게 먹더라도 생활 환경과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결코 완전한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입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탈수될까 걱정되어 자기 전에 물 한 컵 가득 마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방광이 금세 차버려 불과 1~2시간 만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어야 합니다. 물론 하루 동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낮 동안에 나누어 마시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많은 양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마르면 목을 적실 정도로 작은 모금만 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의 해로운 습관은 오후나 저녁에 차, 커피,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음료들은 모두 이뇨작용이 있어 방광을 더 활발하게 자극합니다. 커피와 차 속의 카페인은 소변 생성을 늘릴 뿐 아니라 신경을 지나치게 각성시켜 쉽게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도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소변을 더 많이 만들고 수면을 뒤척이게 만듭니다. 마시고 싶다면 양을 줄이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주 간과되는 원인 중 하나는 저녁에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소금은 체내의 수분을 잡아두고 신장은 이를 배출하기 위해 소변을 더 많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짱국이나 짭짤한 생선조림 한 끼만으로도 밤에 2~3번은 깨게 됩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 때는 소금을 줄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 마늘, 생강 같은 천연 향신료나 채소를 활용해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신경이 긴장된 상태도 방광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고 이것이 방광 근육 수축을 증가시킵니다. 그 결과 방광이 차지도 않았는데 자꾸 소변이 마려운 듯한 느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들기 전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호흡을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이 수면을 돕고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여줍니다. 저는 예전에 65세가 넘은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매일 밤 4~5번이나 일어나야 한다며 불편을 호소하셨습니다. 진찰해보니 질환 때문이 아니라 저녁 식사 후 진한 녹차를 마시고 김치국을 짜게 먹는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2가지 습관을 고친 뒤 단 일주일 만에 야간 요가 2번으로 이어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만 바꿨는데도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해로운 습관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집에서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황금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 숙면 바나나와 함께 한다면 더욱 빠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물의 온도는 약 37도에서 39도가 적당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샤워하거나 반신욕을 해보십시오. 목욕하면서 팔이나 종아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목욕 후에는 몸을 잘 닦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몸이 휴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적인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저녁에 따뜻한 물로 10~15분만 목욕해도 훨씬 편안해지고 잠이 더 잘 오고 깊어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휴대폰, TV,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피하는 것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뇌에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데 이 멜라토닌이 바로 숙면으로 이끌어주는 소중한 호르몬입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뉴스 몇 개 더 보고 동영상 몇 개 더 보다 보면 시간이 늦어질수록 더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잠들기 최소 30분 전만이라도 전자기기를 끄고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면 훨씬 수월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비밀은 잠들기 전 아랫배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동작은 방광을 편안하게 해주고 가짜 요의 소변이 마려운 듯한 느낌을 줄여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을 대고 편안히 누운 후 두 손을 겹쳐 치골바로 위아랫배에 올려놓습니다. 적당한 힘을 주어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한 바퀴에 약 3원 5초 정도 5분간 반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방광이 이완되며 잘못된 신호가 줄어듭니다. 많은 환자들이 며칠간 마사지만 해도 밤에 깨는 횟수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깊은 호흡이나 명상도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억지로 가부좌를 틀거나 복잡한 주문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히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한 손을 배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하고 속으로 넷을 셉니다. 그 다음 입으로 길게 숨을 내쉬며 6을 셉니다. 이렇게 5분에서 10분 정도 반복합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많을 때는 손이 오르내리는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다 보면 심장이 안정되고 뇌의 긴장이 풀립니다. 어떤 환자는 그저 침대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손을 배 위에 두고 호흡에 집중하기만 해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잡생각이 줄어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명상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유익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면으로 이끄는 좋은 방법입니다.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바로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을 과식하거나 기름지고 짜게 먹으면 몸이 무거워지고 신장이 더 많이 일하게 되어 결국 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어야 합니다. 담백하고 소금이 적고 채소가 풍부하며 소화가 잘 되는 저녁은 숙면을 위한 귀한 선물입니다. 저는 70세가 넘은 한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저녁에 소금을 줄이고 기름진 고기 대신 찐 생선을 드셨으며 잠들기 2시간 전에 따뜻한 바나나를 드셨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그분은 기쁨에 차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선생님, 평생 처음으로 5시간을 내리 잤어요.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습관들은 매우 단순하지만 함께 모이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바나나는 기초이고 습관들은 벽돌이라고 말합니다. 기초가 튼튼하고 벽돌이 단단히 쌓이면 여러분은 매일 밤 편안히 쉴 수 있는 수면의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들이 자주 반복해서 물어보는 질문 몇 가지에 대해 시간을 내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명확히 설명드려 안심하고 실천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당뇨병이 있는데 바나나를 먹어도 되나요? 입니다.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나나에는 천연 당분이 들어있으므로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저녁에 따뜻한 바나나 반 개부터 시작하고 몸의 반응을 살피며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시도해 본 뒤 오히려 혈당이 나빠지지 않고 적당히 섭취하니 숙면에 도움이 되고 혈당도 안정적이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정해진 양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며칠 만에 효과가 있나요? 누구나 바로 좋아지나요? 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숙면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이는 각자의 건강 상태, 식습관, 민감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인내심입니다.
몸은 조정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룻밤의 불면은 단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회복 또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굳이 따뜻하게 하지 않고 그냥 생바나나를 먹어도 되나요? 입니다.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떨어집니다. 차가운 바나나는 특히 노인에게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반면 따뜻하게 하면 소화가 더 잘 되고 속이 편안해지며 마음이 이완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볍게 데워 먹기를 권합니다. 전자레인지로 1분도 걸리지 않지만 효과는 훨씬 뚜렷해집니다. 바나나 대신 다른 과일을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흔하지 않습니다. 키위나 체리 같은 과일에도 멜라토닌이 들어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매일 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바나나는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한국인의 식습관에도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나나를 밤의 의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질문은 바나나는 나이 든 사람만 필요합니까? 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업무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식사로 불면이나 야간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40, 50대 환자들에게도 권했는데 효과가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가장 두드러진 효과는 60세 이상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가 되면 수면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부족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에 바나나를 먹으면 살이 찌지 않나요? 라는 걱정도 많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따뜻한 바나나 한 개를 저녁에 먹는 것은 체중 증가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바나나 한 개의 열량은 약 100캐찰로 하루 필요 에너지에 비하면 아주 적습니다. 게다가 숙면을 취하면 호르몬 균형이 맞춰져 신진대사가 안정됩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오히려 충분히 자면서 체중을 더 쉽게 조절할 수 있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몇몇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가 지금 수면제를 복용 중인데 바나나를 함께 먹어도 되나요?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바나나 요법을 병행하면서 점차 수면제 복용량을 줄이거나 심지어 끊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약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의 지도에 조정해야 합니다. 바나나는 약이 아니라 안전한 천연 보조 식품일 뿐입니다. 약물 조절은 반드시 의학적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질문은 세 가지로 모아집니다.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기저질환과의 적합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공통된 답변은 이렇습니다. 바나나를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동행하는 친구로 생각하십시오.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시기에 섭취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회복하여 더 평온한 잠을 선물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바나나를 밤의 의사로 만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원칙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이 실천하여 분명한 변화를 경험한 핵심입니다. 첫째는 시기입니다. 바나나는 저녁,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에 먹을 때 가장 효과가 큽니다. 둘째는 온도입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바나나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바나나는 위에 부담을 주고 장을 수축시켜 오히려 뒤척이게 만듭니다.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기름 없는 팬으로 1분 정도만 두면 차이는 분명합니다. 속이 따뜻해지고 신경이 안정되어 숙면에 쉽게 들어갑니다. 셋째는 조합입니다. 효과를 더 원하신다면 따뜻한 바나나 위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보십시오. 넷째는 양입니다. 건강한 분들은 매일 밤 바나나 한 개면 충분합니다. 당뇨나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은 안전을 위해 반 개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4가지 원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올바르게 지키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고 몸은 점차 더 깊고 안정된 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함 대신 또렷한 정신과 맑은 눈빛, 가벼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숙면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면역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강화하며 혈압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즐겁게 만듭니다. 저는 수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환한 얼굴을 보아왔습니다. 불면증과 야간뇨를 운명처럼 받아들이던 노인분들이 단지 따뜻한 바나나 한 개와 작은 꾸준함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고 마치 수십 년은 젊어진 듯한 활력을 느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같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미소 지을 것입니다. 어젯밤 한 번도 안 깼네? 끝으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을 오래 유지하고 가족과 평온한 시간을 누리실 수 있도록 더 많은 간단하고 실용적인 비법을 나누겠습니다.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아무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건강하게 살고 더 평온하게 잠들며 매일 아침을 활기찬 몸으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숙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행복을 기원합니다.